태독이라고 하고 저자가 여돈강인데 이분은 중국 역학계에서 원로이고 지금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중화서국이죠. 중국에서 출판사 중에 중화서국은 아무나 안 내줘요. 가장 뛰어나거나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만 책을 내주는 출판사예요. 그만큼 내용적으로 권위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제1장 한역 상수지 학적 흥기. 그런데요. 한대 역학 상수학의 흥기라는 것은 이제 흥하게 일어난다, 번성해 간다 이런 뜻이니까 한역 상수지학의 번성 이 정도 번역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역학 발전 사상 한대 이 계기설 위 대표적 상수파적 역학 시 일개 중요적 중간 환절 역학 발전사에 있어서 한대는 계기설로 대표되는 상수파의 역학이 하나의 중요한 중간에 관절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된다 이 정도인도 해석하면 되겠죠. 저파 역학상 승선진적 전통 추천도의 명인사 이 상수파 역학은 위로는 선진시대의 전통을 개성하여 천도를 미루어 인사를 밝혀냈다. 그 다음에 발전여 주역 소고유적 핵심사상 주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핵심사상을 발전시켜냈고 광범지 응용 실제 생활 광범지 할 때 땅지자는 중국에서 부사로 만들거나 형용사로 만드는 전미어예요. 광범하게 실제 생활에 응용하였다. 동시에 또한 가심확대료 주역소 고유적 내용여 형식적 모순 동시에 또한 더욱 깊게 확대했다. 주역이 본래 가지고 있는 내용과 형식의 모순을 심화시켜 확대했다. 종이 격발 출 위진 시기 이 왕필 위 대표적 의파적 역학 이로부터 위진 시기의 왕필로 대표되는 의파 역학을 출발하게 했다. 여과 대한대 역학 결핍지 일종 객관적 역사적 이해 만약 한대 역학에 대해서 객관적 역사적 이해를 결핍한다면 인섭 전인적 문호지견 그러면서 앞선 사람들의 시각을 그냥 따라 한다면 입주출로 주인으로부터 들어가 주된 것으로 들어가 노예로 나온다. 주인으로 들어가 노예로 나온다. 이 말은 한대의 역학의 객관적 역사를 결핍하면 주인 자리에 들어가서 노예로 나온다. 이 말은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정도 의미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겠죠. 종지자 봉이 규백 편지자 시이 불초일 고 단층 현상.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규백이라는 것은 아마 표준, 기준 이런 걸 거고 그것을 우두머리로 삼아 받들면 규백이 될 것이고 그것을 폄하하면 그 시야는 단층적인 현상 하나의 초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불초한
완전하지 못한 시각의 단천적 현상의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일단 해놓고요. 저치, 기, 불능, 화학, 역학, 연변적 규율. 이것은 바로 역학이 변화해가는 규칙을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난이 발굴 역학 내재의 정수, 또한 역학이 내재하고 있는 그 핵심 정수 사상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어렵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만약 대한역 결핍 일종 객관적사적 이해, 만약 한대 역학에 대해서 일종의 객관적 역사 이해를 결핍하고 전인들의 시각을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면 입주출로 주된 것으로 들어가서 노예 상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대 역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결핍된 시각을 따르게 되고, 그걸 하게 되면 규백을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내가 저 선생님한테 준 책을 사전을 찾아놨는데 그 책을 안 보니까 이 사전 그 단어를 못 찾아. 거기는 단어를 찾아 써놨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단어를 찾아야 되네. 245. 표준이에요, 표준. 그것을 전인들의 생각을 우두머리를 삼아서 그것을 표준으로 삼게 되고, 또 한대 역학을 폄하하는 자는 그 시각이 완전하지 못해서 한 기퉁일만 보는 단층적 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역학이 변해온 규칙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역학이 내재하고 있는 정수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한대 역학 해야 한다 이 말이겠네요. 광우 역학적 연변, 사고전서 총목, 영유, 유일계, 계략적 묘술. 역학의 변화에 관하여 사고전서 총목, 영유에는 하나로 개괄한 서술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말이겠죠. 고 역지위서 추천도의 명인사여라. 그러므로 역이란 책은 천도를 미루어서 인사를 밝히는 것이다. 자전, 소기, 제복, 개, 유, 태복지, 유법, 춘추자시전에 기록된 점친 것들 내용은 대체로 태복의 유법이다. 여기서 태복이라고 하는데, 춘추자시전에 보면 점친 내용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춘추자시전에 그 점친 내용을 가지고 그 풀이한 걸 보면 지금 주역의 내용하고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태복이 나오는데, 이 태복은 시초점을 주관하는 관리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태복이라는 관직은 주례, 충관, 종백이라는 책에 보면 주나라 시대 때 거북점을 치는 사람, 시초점을 치는 사람, 꿈을 해석하는 사람, 이렇게 관리들 다 배정해서 그들이 역을, 주역을 또는 주역의 계산화, 교사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복은 시초점을 치는 관리들을 말해요. 자, 자시전에 춘추자시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점친 것, 시초점은 대체로 태복의 유법과 같다. 한유, 언상수, 흑오, 미원자라. 한나라 유학자들이 상수를 말한 것은 과거 옛 고자잖아요. 옛날과 거리가
미원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일변이 위경. 그런데 여기 한 번 변해서 경초, 경방과 초연수가 되었고, 초연수의 역이 되었고, 이부상. 그래서 그 역이 들어갔다 상스러운 것, 뭐 상서를 치는 으로 들어갔다. 재변 두 번 역이 변해서 위진소, 무궁조화. 두 번째 역이 변해서 진과 소가 되었는데 이들은 조화를 힘써 공부했다. 이렇게 진이거든요. 진은 진단인데요. 진단은 당나라 말기, 북송 초기 인물이고, 마이도자가 정역신법을 쓰고 이 정역신법의 주석을 내는 사람이 진단입니다. 진단인데 정역신법이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성대 도서역의 원류는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진단으로부터 유목, 소광절, 주경대 이렇게 여기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유목은 하도 낙스를 최초로 그림으로 그리죠. 그런데 하도 낙스가 유목이 그린 그림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도 낙스 그림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도 낙스의 그림은 주의가 확정한 그림이에요. 소광절은 선천도나 황극경제서나 이렇게 되죠. 주령계는 태극도설 이렇게 되죠. 이게 다 진단이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진단은 도사예요. 도사이고 이 진단의 역학이 송대 역학을 열었어요. 그래서 정역신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정역신법을 초역했는데 그거를 읽어서 이해할 사람이 없어. 초역된 걸 가지고. 그래서 해설을 쓰고 있는데 더워가지고 여름밤에 해설을 2개 쓰다 그냥 풀리고 있는데. 주역 말고 정역할 때 그 정역 어? 정역인가요? 여기? 뭐? 책 제목이 정역신법이어가지고. 맞아요. 정역이에요. 정역신법. 그러니까 정역신법이라는 이름의 책이 2가지가 있죠. 조선시대에 조선 말기에 연산 지역, 논산 지역에 그 양반이 누구예요? 그 양반이 정역신법을 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흥종교, 신종교, 우리나라 신종교가 다 그쪽에 연결이 되죠. 그게 있고, 이거는 이제 마이도자가 경문을 쓰고 진단이 주석한 정역신법,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단은 그 진단을 말하고 소는 소광절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두 번 변하여 진단과 소광절에 역이 되었는데 그들은 조화를 힘써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수 불저러 민용. 그래서 역은 마침내 민간에서 쓰임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했고, 왕필 진출 상수 서리 노장. 왕필은 상수를 다 몰아내고 역을 가지고 노장으로서 역을 말했다. 일변이 호완, 정자, 시, 천명, 유리. 그래서 왕필의 역이 한 번 변해가지고 호원, 정자의 역으로 되었고 비로소 유가의 이론이 역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정자, 호원이라는 사람은 내가 모르겠고 정자라고 하면 정익천, 정명도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천의 역이 있죠. 수역 공이든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정의천 역을 그대로 주자가 다시 받아들여서 교육의 책을 내죠. 그 다음에 재변, 이광, 양말리 다시 육아의 역이 의리역이 육아의 역이 변해서 이광, 양말리의 역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참정 사실 이 이광이나 양말리는 청나라 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참조해서 정 확정하였다. 역수일 개이 논단. 그래서 역은 마침내 이 일개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 논단, 그 논의의 단서가 그냥 드러났다, 밝혀졌다, 환하게 드러났다 일이니까 그 정도 의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차, 양파 6종. 그래서 역은 양파 두 가지 파와 6 학파가 있다. 6 종파가 있다. 2호 상호 공격. 그래서 서로 공격했다. 그러면 이제 양파 그러면 상수하고 의리역이겠네요. 상수역, 의리역 있고 이 상수역에서 또 이렇게 나눠지고 의리역에서 나눠져서 6개 학파가 있다. 종파가 있다. 이 정도 의미겠네요. 역도 확대, 무소불포, 방법 천문, 지리, 악률, 병법, 음학, 산수리, 체, 방해지, 노화, 가원, 여기, 위설, 이호이자, 이원이 입역, 호, 역설, 유번 그랬네요. 역도는 넓고 커서 포괄하지 않음이 없다. 곁으로는 역학의 주변으로는 천문에 이르고 지리에 이르고 악률, 음악의 율법에 이르고 병법에 이르고 운학, 시음률, 시의 음률을 맞추는 것에 이르고 산술, 수학에 이르고 심지어 이에 방해지 화로에 이르렀다. 그럼 방해지 화로겠는데 방해라는 말 방내라는 말은 방내가 있겠죠. 방내. 그럼 방내라는 것은 내모진 것 안에 있는 거겠죠. 이게 방내예요. 방내는 그럼 뭐겠어요? 유학이죠. 유학이거나 육아를 방내지사 이래요. 근데 이제 방외지사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장자에서 방외지사라고 말해요. 그럼 이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 이 방이라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방외지사 그래요. 그래서 방외지사는 기본적으로 도가, 도교 사람들을 방외지사라고 말해요. 그러면 도교 방외지 화로 그랬어요. 방외지 화로 그랬는데 노화 그랬는데 노화라는 게 솥단지를 걸어놓고 불사약을 만드는 게 노화예요. 단약을 만드는 것. 단약 제조수를 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교에서는 64괴의 그 운행 1년을 64개로 배당하고 60개로 배당하고 건, 곤 이거는 하늘, 땅 그래서 여기 이제 솥단지 이렇게 해서 이 소치라고 쳐요. 소치라고 치면 이 안에 속 안에 재료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물을 만들 때
그걸 갖다 감리를 넣어요. 감리괴를 넣고 이거를 60개로 1년에 기의 변화에 따라서 굴대기를 해요. 이걸 화로 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여준다면 이거를 보면 검단 명경지도 그랬는데 불사약을 만드는 이게 지도예요.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있고, 예, 이것의 기에 따라 한 달에 따라 그 솥에다가 약물을 넣어서 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월체 낙값을 따라서 그걸 괴상으로 표현한다는 말이 지금 로화예요. 됐죠? 그래서 개 모두 다 그러니까 천문이든 지리든 악률이든 병법이든 운학이든 산술이든 또는 연단이든 모두 다 가원 역을 끌어서 이위설 자신의 학설을 말했다. 호의자 이상한 걸 좋아하는 자는 또 끌어다가 다른 것을 그러니까 천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역에다 끌어넣었다. 그래서 역설이 역에 관한 학설이 더욱 번다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사고전서 총목의 역류에다가 이제 역을 개각한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해 보는 게 기본적으로 역을 나눌 때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상수파와 의리파. 그런데 상수파와 의리파를 또 세분하면 6개 종파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역은 천문, 역산, 어문학 뭐 다 결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역을 끌어와서 설명하거나 역에다가 천문을 끌어오거나 해서 아주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학 같은 경우도 역을 가지고 이 수학, 의학 뭐 결합 안 하는 게 없어요. 역학하고. 그래서 천문과 역법의 결합이 그러니까 역하고 천문의 결합이 최초로 나타나는 게 한나라 시대 때 경방이나 여기에서 이게 결합이 됐어요. 또 가봅시다. 저종 묘술 대체상 시 가신전 이러한 서술은 대체로 믿을만한 것이다. 제 양천년래 즉 역사 장하 중 역학 확실시 분화 성이 상수파여 의리파 양대 발전 계열 2000년 역사가 길게 흘러오는 동안에 역학은 확실하게 상수파와 의리파 두 개의 계열로 크게 나누어 분화되어 발전했다. 한유적 상수, 경방, 초연수, 즉 상, 진단, 소홍적 도서, 시유, 상수파, 연변이 성적 3종. 한유의 상수는 경방과 초연수의 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상이나 제의를 점치는 것, 그것과 진단, 소홍의 도서, 이것은 상수파가 변해서 이루어진 세 가지 학파이다. 그럼 다시 상수가 있었고, 한나라 때 상수가 있었고 이것이 변해서 경방, 초연수가 되었고, 이게 이제 송대에 오면 소광절, 진단의 도서가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수라고 했잖아요. 도서. 송나라 시대 때 학자들은 자기의 역학을 도서역이라고 했어요. 도서역.
도서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나라 시대 때 상수역과 자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도서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수라는 말 자체를 상수학 또는 상수역이라는 말 자체를 송대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한나라 시대 역학을 상수학이다, 상수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누가 말하냐면 송대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서를 역을 중심으로 말한다라고 할 때 도서역이 한대 상수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얘기고, 두 번째는 도서라는 말은 이들이 말한 도서라는 말은 이거예요. 하도와 낙서. 보세요. 하도의 도자에다가 낙서의 서자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학자들은 하도와 낙서를 어떻게 역 안에서 구현해내고 하도와 낙서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해내고 그것의 철학적 의미를 어떻게 말할까 라고 한 게 도서역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은 역학에서 주역에서 역이라는 게, 한나라 사람들은 상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송나라 사람들은 수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한대 상수역과 송대 도서역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도서란 말이 하고 낙서에 간섭 글자를 딴 거예요. 도서역이. 됐습니다. 저치시 소위 양파 육종, 이것이 바로 이른바 양파 육종이라는 것이다. 치우, 방거, 천문지리, 악률 등등적 역의 별전, 도가이, 기결, 위, 상수지학적 발전 계열. 또 곁으로 천문, 지리, 악률 등등의 역의 별전은 모두 다 상수학이 발전된 계열로 기결시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상수학의 안에 천문지리, 악률 등등이 역의 별전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수연, 탐은, 제, 역사상, 호상, 공박, 당동거리, 각자 이위, 독특, 역학적 정수. 비록 그들이 역사상에서 서로 공격하고 논박을 했지만 하여 당동거리, 당이 같으면 봐주고 다르면 공격하였지만 각자 독특한 역학의 정수를, 그러면서 각자 스스로 독특한 역학의 정수를 위 삼아서 첫 타인의 유폐우 역학적 본의, 다른 사람을 배척하면서 역학의 본의를, 어그러진 부분을, 다른 사람이 역학의 본의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배척했다. 장기 일의 형성요 헌신적 무너지견, 장기간 동안 심각한 학파의 견해를 형성해냈다. 단 그러나 취괭관 정체의언, 각시 피차 촉진, 상덕 입창, 각파 각종 도종 부동적 측면 발전요 역학적 핵심 사상, 제부동 정도 상풍부 역학적 보고. 괭관 정체, 그 핵심 또는 그 체계를 넓은 관점에서 보고 말하자면, 도리어 이들은 서로 피차 간에 자기들 학문을 발전 촉진시켰고 서로 이익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파를 공격하면서 이제 그게 그 학문이 또 반박하면서 또 늘어나고 대답하면서 늘어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각 파 각종 모두 다 각기 다른 측면에서 역학의 핵심 사상을 발전시켜냈다. 그래서
같지 않은 정도가 같지 않지만 풍부한 역학적 보고를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공격하면서 서로서로 발전했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구경 역학적 본신 유메이오 일개 핵심 사상 혹 내재 정수. 끝내 역학 자체에는 핵심 사상 혹은 내재한 정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과 긍정 위유. 만약 긍정적으로 역학의 핵심 사상이나 뭐 정수가 있다면 나머 적의 핵심 사상 혹 내재 정수 우시. 잠깐만요. 그러면 여과 긍정 위유 나머 적의 핵심 사상 혹 내재 정수 우시 통과 하종 역사적 동인 제1대 표현 위여 종교 무술적 전복 상규 전추 결의 결 제1기적 상수파적 형식. 아이고야 문장이 기네. 만약 긍정적으로 역학의 핵심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한다면 나뭐 그렇다면 이 핵심 사상 혹은 내재한 정수는 또 어떠한 역사적 동인을 거쳐서 한대에 표현되었고 종교와 무술의 전복과 더불어 서로 얽혀서 하나로 뒤엉켜서 상수파를 형성했는가? 상수파의 형식이 되었는가? 한역적 상수지하 구경시 전모양 주도 구도 말로 종위 왕필적 의파적 역학 소치대적 한대 역학 상수의 학문이 끝내 어떠한 길을 걸어서 말로에 도달했으며 왕필의 의리파 역학이 그것을 대신해서 끝맺음을 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한대 상수파가 끝내 어떠한 말로를 겪었고 왕피의 의리파 역학에 의해서 그게 대체되었는가. 웨이썸머제 위진 이후 의리파적 역학 점거 통치지위. 무엇 때문에 위진 이후에 의리파 역학이 통치지위 역학의 통치지위를 점유했는가. 상수파적 역학 잉연 신화상전 면연 불절 도료청대 기 헌기료 일개 부흥 한역적 열조. 상수파 역학이 여전히 불을 타고 있는 장작이 서로 전해지듯이 줄이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듯이 청대에 이르러서 청대에 헌연이 일어나서 한역이 다시 열기를 부흥하게 되었는가. 오먼 진텐 연주 한역. 우리들이 현재 한대 역학을 연구하는 것은 구경 응가의 전모양 초월 전인적 문견지시. 우리가 지금 한나라 역학을 연구하는 것이 끝내 어떠한 이전 사람들의 시각을 넘어설 수 있을까? 차가운 우 역학 발전의 정체, 협여기 분지 고개기 역사적 지위, 투가 나자 화양 번신이 우 번세 황탄적 상수 형식, 알굴기 합리적 내핵. 역학의 발전 과정을 거기에 착안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역사적 지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누고 이러한 어떠한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을 거쳐서 번세하고 황망한 상수 형식을 합리적인 어떤 내용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낼 수 있을까? 소유 전화 문제 도 섭급 시 역학적 본질급 기 연변 규율적 근본 이해. 이러한 몇 가지 문제 모두는 역학 본질과 그것의 변화 법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관련된다. 매개 연구자 유 수도 주객관 조건적 종종 제한 헌난 작출 전면 추학적 해답 단시 외려 파 한역적 연구 종 묘술적 수평 추진 도 일정 이론 보도 저자 간내 사호 시 대의 무단적 문제 각시 불능 구린 진 사고적 매번 연구자들이 자신의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조건,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실한 해답을 할 수는 어렵다. 그러나 한역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서술의 수준은 진보하여 일정한 이론적 수준의 모르겠네. 다시 너무 정신없지. 그러나 한역 연구를 하면서 그 서술의 수준이 일정한 이론적 수준의 수평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것으로 보자면 크게 무당적 문제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 A 무당적 문제 도리어 불능인 진사고 불능구린 진사고 참된 사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단 무당적 문제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네. 일단 이건 이 정도 해놓고 무당 나중에 보고. 근데 이 사람 이게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다 읽을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동시 청대 부흥 한역적 저명대사 해동은 청대의 한대 역학을 부흥시킨 유명한 스승이다. 양계초제 청대학술개론 중 정의 8계자 개괄 해파적 치학방법 양계초는 청대학술개론에서 일찍이 8글자로 해동학파의 학문하는 방법을 개괄하였다. 범고필진, 범한 개호. 대체로 옛것은 반드시 참되고 대체로 한나라 것은 모두 다 좋다. 해동적 역학, 우정현지 소위 효진, 우건지 소위 납각, 순상지 소위 승강, 경방지 소위 세응비복, 여부 6.17분 회괴 제설 11위지 소통증명 해동의 역학은 정현이 말한 이른바 효진, 우건이 말한 이른바 납각, 순상이 말한 이른바 승강, 경방이 말한 이른바 세응비복 그 다음에 경방이 말한 6.17분 세절 여러 등등의 여러 설에 대해서 관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주석하면서 밝게 증명해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현이 나왔고 우번이 나오는데 이 우번은 정현은 정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 시대 때 사람이고 경방의 역이나 다른 역에 대해서 주석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경방이 아니고 역위에 대해서 정현이 주석을 했어요. 주석을 했고 그래서 이 역위에 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됐죠. 그 다음에 우번이라는 사람도 한나라 사람인데 이 우번은 도가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가역.
도가역을 하는 사람인데 도가역을 우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도가역에 저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순상 이 사람도 이 한나라 시대 때 역학자이고요. 경방은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방인데 세흥설, 비복설, 6.17문설, 세절설 등등 우리는 이걸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수연, 여차, 단시, 해동제, 타드, 명저, 역, 하나, 중, 각, 구리, 한역, 위, 한, 이 추소, 도, 선진, 전통, 이 역전적 본문, 이, 거, 제출료, 역상, 시중, 설, 이니, 시중, 이자, 치시, 역각, 본신적 핵심사상, 혹, 내재정수, 한역적 상수지학, 치시, 개성, 적의 전통 발전 레전 여기까지 필요기와 같지만 그러나 해동은 그의 유명한 저서인 역한학에서 도리어 한역 안에 한역이라고 한나라 시대 역학에 제한하지 않고 선진시대 전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서 역전의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역상 시중, 역은 항상 시중을 중시 여긴다라는 설을 제출하였다. 이니 시중이자 치시, 시중 두 글자가 바로 역학 자체의 핵심 사상이고 정수가 된다. 한역의 상수지학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서 발전해 온 것이다 라고 본다. 타설, 그러면 시중이잖아요. 여기 보면 시와 중이 있는데 그냥 시중 그러면 시중이란 말 그냥 쓰기도 하죠. 육아에서 이제 시중 그러면 공자나 논어나 뭐 이런 쪽에서 시중 개념이 나올 때 이 시중은 상황에 맞다. 그러면 상도가 있고 건도가 있는데 유가적 논리에 따르면 상도는 항상된 도니까 불변하는 거겠죠. 남녀 유별 이게 이제 상도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있어서 뭐 같이 나란히 걷거나 이건 못하죠. 근데 만약 내가 형수를 모시고 형수 집에 간다 싶는데 그러면 상도면 내가 앞에 가고 형수가 뒤에 따라오겠죠. 근데 이제 시냇물을 건너야 돼. 소나비가 내려서 시냇물이 막 아주 세차. 그럼 나는 건너가고 형수는 건너든지 말든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형수의 손을 잡고 건너야겠죠. 그게 건도죠. 저울질하다. 도를 저울질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에 맞게 하는 것 이걸 시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역학에서의 시중은 뭐겠어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중의 자리는 이거거든요. 2와 5효가 중의 자리예요. 중인데 2효와 5효의 자리가 중인데 이게 초효가 1이고 2효가 2잖아요. 홀수 짝수잖아요. 자리가 홀수 짝수 그렇잖아요. 자리가. 그러면 이 짝수 자리에 음효가 왔어요. 이건 중이죠. 중이에요. 근데 이게 또 시가 있어요. 시를 봐야 돼. 이 시 개념이 좀 어려운데 만약 이 중효 자리에 얘도 그냥 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떠한 이렇다 칩시다. 5효 중이죠. 그럼 하양이잖아요. 양인데 5효 자리 음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양인데 5가 가장 힘이 센데 쟤까지 힘이 세버리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음효가 들어왔을 때 이거 시를 맞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을 보는 게 또 시예요. 다양인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서 얘를 양들을 다 수렴하거나 포용하는 거. 이게 또 시 개념이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해동이라는 사람이 시중 개념을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역학 안에서 이제 시중 개념이 그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동이 말하는 타설, 해동이 말하는 건 있을 볼까요? 역도 심해라, 역의도는 깊도다. 이러니 폐지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중이다. 공자자 단전, 언시자 24개, 언중자 35개. 공자가 단전을 지으면서 시를 말한 개가 24개 개이고 중을 말한 개가 35개 개이다. 상전, 언시자 6개, 언중자 38개. 상전에서 시를 말한 개는 6개이고 중을 말한 개는 38개이다. 기원 시야, 유소위 시야, 시자, 시시자, 시행자, 시승자, 시변자, 시용자, 시의자, 시발자, 시함자, 시급자. 그 시를 말하는 것 안에는 이른바 시라는 것은 때를 기다리다, 때에 행하다, 때를 이루다, 때가 변하다, 때에 쓴다, 때에 맞다, 때에 드러나다, 때를 머금는다, 때에 극한에 이른다 라는 것이 있고, 기언중야, 중을 말하는 것에서는 유소위 중자, 이른바 중이란 중정, 정중, 대중자, 중도자, 중행자, 행중자, 강중, 유중자. 중중이라는 것이 있고 정중이라는 것이 있고 대중이라는 것이 있고 중도라는 것이 있고 중행이라는 것이 있고 행중이라는 것이 있고 강중이라는 것이 있고 유중이라는 것이 있다. 몽지 단적 우합 시중 명지. 몽계의 단전 같은 경우 시와 중을 합하여 명지, 그것을 명했다, 이름 지었다. 우위 공자 많이 호역 독지 위편 삼적이 위지전 개 신유미 우 64개 384효 시중지의. 내가 생각하기 때 이 어리석을 우자는 나라고 번역하면 돼요. 내 생각에는 공자가 말년에 역을 좋아하여 역을 읽어서 위편 3절 역을 묶은 가죽끈이 3번 끊어지고 위지전 역을 위해서 전을 지었는데 이것은 대개 깊이 64개 348호의 시중의 뜻에 깊은 음미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공자의 위편 3절은 거짓말이죠. 공자가 역을 읽지 않았죠. 거짓말이야. 그 신화예요. 그 다음에 호우, 단전, 상전, 언지중, 사지수. 그래서 단전과 상전에서 시중의 의미를 거듭말했고 말을 다시 하면 계속했다. 자사작 충용, 술 공자지의 왈, 훈자 시중, 맹자 역왈, 공자 승지시, 부 집중지 훈, 조우 중천, 시중지의 명 공자. 이 요순 일의 상전지 신법이야. 자사가 충용을 지으면서 공자의 뜻을 서술하여 말하기를 훈자는 시중이라고 하였고 훈자는 때에 맞게 행한다 라고 하였고, 맹자 또한 말하기를 공자는 성지시하라, 성인으로서 때에 맞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부집중지훈, 중을 잡아라고 중을 잡으라는 가르침은 중천에서 시작되고 시중의 뜻이 있으니 공자에서 드러났다. 요순 이래 요와 순 이유래로 서로 전하는 신법이 이것이다.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그러니까 서경이라는 책을 보면 요 임금이 순임금한테 그 지침을 주죠. 이거예요. 윤집벌중. 윤집벌중이란 말은 정성스럽게 중을 잡아라. 그 중을 잡아라. 인심유의.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다. 그래서 도심은 미미하고 인심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중을 잡아라. 그때 이 이게 이건데 이걸 지금 중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맹자는 이렇게 했고 뭐 이 공자에서 이런 말이 드러났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중천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천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게 한번 보세요. 역학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사의 흐름, 역사적 흐름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중천이 조선 말기에 되면 민중사상이 막 일어나죠. 민중사상이 일어나는데 민중사상이 대표적으로 남조선 신앙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남조선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영조, 정조, 이후 순조 뭐 이렇게 가면 삼정문란 때문에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도기병설 이제 해도기병설이죠. 바다에 있는 섬에서 군대가 와서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선을 세우는 게 남조선 신앙. 근데 남이라는 것은 앞이야, 앞. 또는 미래. 그러니까 외국가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서울에 있는 남산이 아니고 앞에 산을 남산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산이. 그래서 남이라는 것은 앞이에요. 미래이고. 이런 신앙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이 나타날 때 조선시대의 역학자들이 그 당시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선천시대로 봐야 하는가? 지금 시대를. 이 곤란한 시대를. 괴로운 시대를. 그래서 구천으로 케백해야 될 시기인가? 라고 논쟁이 벌어질 때 야산 이달 선생 같은 경우 중천이라고 중천 시대가 선천에서 구천 넘어가는 중간에 시대가 아직 구천이 올 때가 아니라 그래서 야산 이달 선생 그러니까 이이화 선생 이이화 역사 이이화 선생 그 아버지 이건 중천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천으로 보는 사람들은 민중사상에서 구천 계백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구천 이거 타고가 결합하면 동학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중천이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기재 풍단 풍께 단에서 말하기를 왈 천지 영호 여시 소식 하늘과 땅이 가득 차고 텅 비어진 것은 여시 때에 따라서 사그라들고 불어나는 것이다. 제 밖에 단전 왈 혼자상 소식 영어 천행이냐 혼자는 사그라들고 불어나고 가득 차고 텅 비는 것을 숭상하니 이것은 천행이다. 하늘의 운행이다. 문은왈 지 진태 존망이 불식 비정자
희유 성인호학. 문헌전에서 말하기를 진태존망을 알아서 그 발음을 잃지 않는 자는 오직 성인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개 시중지어라. 이것은 모두 다 시중의 뜻이다. 지 시중지의 시중의 뜻을 알면 희우 여야 사 가반이라. 시중의 뜻을 알고 보면 역에 대해서 그 생각이 반을 넘은 것이다. 역을 반 이상은 이해한 것이다. 해동 이렇게 말했다네요. 제 영예 중 해동 우 진일보 제출요 역상 중화설. 영예 가운데서 해동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은 중화를 숭상한다라는 학설을 제시하였다. 영예시 해동적 일부 미성지서. 영예는 해동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책이다. 사고전서 총목 추상. 사고전서 총목에 미루어 말하기를 의, 동, 요, 용, 주, 구설, 자, 위, 영예, 선착, 초본, 채, 서, 한유, 역설, 수, 제, 지, 모지우체, 이, 저, 장론지제. 아마도 해동은 옛날 학설들을 다 용해시키고자 해서 그래서 영예를 지었는데 먼저 초본을 쓰고 그 다음에 한나라 유학자의 역설들을 여럿이 모아서 따라서 제지 그것에 대한 기록을 쓰고 모지유책 책에다 그것을 옮겨 적으려고 하였는데 이 저작 논지제야. 이것은 저를 뭐라고 봐야 되지? 잠깐만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 논란의 소재거리를 쌓았다. 책에 쓰려고 쌓았다. 이 말이네요. 다시 아마도 해동은 옛날 학설들을 용해시키고자 하고 그래서 영예를 지으면서 먼저 초본을 만들고 한유의 역설들을 채록하고 그에 따라 그것에 따라 책을 써 나가면서 책에다 옮겨 적으려고 하였어. 여러 논란거리의 소재를 모았다. 이렇게 이제 이 사고전서 총목에서는 그렇게 추측했다. 관우 역상 중화 일예, 왈 중화, 왈 시 상 중화, 왈 예약 상 중화, 왈 군도 상 중화, 왈 건국 상 중화, 왈 춘추 상 중화, 훈이 육류, 이극 번복, 이기후 출 중화 일류, 군도 중화 일류, 번말 갱출 중화 지본 일류, 차역 피력 자격 상 중화 일례. 이 상견 후 부처자야. 계속 사고전서에서 하는 말이네요. 역중화와 관련된 예를 보면 중화라고 말하고 시에서도 중화를 숭상한다고 말하고 예학에서도 중화를 숭상한다 말하고 임금의 도에도 중화를 숭상한다고 말하며 나라를 세울 때도 중화를 숭상한다고 그러고 춘추에서도 중화를 숭상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6종류로 나누었다. 보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맞네요. 6개죠. 왈중화가 6개 됐죠.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 지극히 번잡하였다. 기후에 다시 중화 한 종류를 제출하였는데 군도 중화 인류, 그것이 군도 중화 인류였다. 책의 마지막에 다시 출중화 지본, 중화지본, 중화의 근본이라는 종류 하나를 또 제출하였다. 이것은 또한 반드시 역상중화를 지으려고 한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9군데나 이러한 역상중화가 흩어져 나타난다.
취득주의 시작. 마땅히 주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해동적 역상 중화설이니 정적, 정거, 주요, 불시, 한유였어요. 해동이 역은 중화를 중시한다라는 학설은 문제가 또 왜 이래? 정거, 정거, 주요. 해동이 역은 중화를 중시한다는 설은 한대 유학의 역설을 중요시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중요한 증거이고, 또 부시 역전 본문, 역전의 본문도 아니고, 이종 유가 전적 중 광범 채서이 레적 허다 환우 미급 역 학적 단우 중화적 언론. 이것은 육아 책들 가운데 광범위하게 채집해서 허다하게 수많은 역과 무관한 중화 관련된 언론들, 역학과 연결되지 않는 허다한 중화 언론을 모아서 광범위 모아서 모은 것이고, 맹자, 순자, 중용, 주례, 예기, 악기, 홍범, 오행전, 자전, 출주불로, 태연, 법원, 백호통, 신람 등등과 같이 이것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도가의 전적, 노자, 장자, 화, 회남자 중에서 중화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들을 넓게 채록한 것이다. 저종 정황 표명, 이러한 상황은 다음 같은 걸 드러낸다. 제 해동적 신목 중 해동의 마음속에는 중화 사상이 역학의 핵심이거나 정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시, 유도, 양가 사상의 공동적 핵심, 혹 정수, 역학의 핵심이나 정수일 뿐만 아니라 유가나 도가 두 학파 사상에서 공통된 핵심이자 정수라고 생각한 것이다. 기 소위 특별 접출, 자기 역지인데, 그래서 그는 특별하게 역으로서 그 한 가지 예를 만든 것이다. 시인 위 중화 사상 시 내시 역학적 상수 형식 소 내함적 철학 의리. 중화 사상이 역학 상수 형식에서 포함된 철학적 의리가 되기 때문에 개요 변화가 따라야 할 근본 원칙이 된다. 만약 굴렁, 준학지, 파악, 적의 사상, 만약 이 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저 무종, 견출, 성인작, 역지대의 대강, 성인이 역을 지은 그 별이를 핵심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거를 이것보다는 뒤에 거를 2장부터 읽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해동 얘기를 계속하고 청산하실 때, 그죠?